안녕하세요. 친혜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조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네. 시조. 그런데 우리가 시조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도 참 어떻게 흥이 나시는 말이죠. 청산리를 많이 불렀어요. 청산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이제 경로당이나 어른들 쪽 보면은 동창이 밝아는 애 있잖아요. 네. 동청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참 시조는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가사도 공부하지만은 우리 어른들은 노래로도 불렀거든요. 네. 또 시조 그 창하는 데 가보면요, 야, 저렇게 길게 뽑을 수 있는가 하는 일도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이 표현량이 커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시조하는 것은 운동면에서도 좋고 정서면에서도 좋은데, 이렇게 구수한 우리 부모님, 할아버님 시절의 시조, 이 시조들을 오늘 우리들이 중학교 교과서도 시조가 나오고 또 우리 생활에도 친숙하고 또 우리 이제 지어보기도 하고 해서 시조와 가깝게 하려고 오늘 시조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면 잠깐 시조.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어요. 시는 시다. 그 다음에 조는 노래다, 곡조다. 이렇게 쓴 사람이 맞을까요? 이건 시란 뜻이고 이건 때란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이제 시험을 보겠어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아요? 네. 네. 훌륭하게 틀렸어요. 이것은, 시조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조가 나왔을 때는 과거에 고려가요도 있고, 한시도 있고, 노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시조라고 하는 형식이 이렇게 몇 줄짜리 보통 시조는 석줄이죠. 이 석줄짜리로 만들고 나오니까 이건 신식으로 시대에 맞게 유행하는 노래구나. 시대에 맞는 노래구나. 시절의 노래, 시절가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때에 맞췄다, 유행했다. 이래서 이 때 시자를 쓰는데, 이거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꼭 나도 내거든요. 이건 안 돼요. 물론 시는 시지만 이 때 시자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조를 가요라고도 해요. 이 시조를 담는 책에 무슨 책이냐면은 해동 가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길영자, 말씀원자, 영언, 시작. 영언. 길게 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학교잖아요. 그러면 길게 내면은 무릎자를 길게 내면은 무릎 학교 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청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조선시대 말에 청구 영언이라는 책이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영언, 가요 또는 새로운 곡조당에서 신조 이런 노래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시조는 현대에 부르면 무슨 시조? 현대 시조. 개화기 때 부르면은 개화기 시조. 옛날에 불렀으면은 고 시조가 되겠죠. 그러면은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초장, 이것은 중장, 이것은 종장. 그러니까 합하면은 시조는 삼장. 그 다음에 이렇게 둘로 나누면은 몇 구가 되면은 6 귀절이 되죠. 또 쪼개요, 이렇게요. 그럼 뭐가 될까요? 아니, 하나, 둘, 셋, 넷이니까 12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예를 들면 청, 산, 리, 이 그러면 글자 소리는 석자지만 음은 넉자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24 그런데 글자로 보면은 이처럼 소리는 나지만 글자 없는 것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48자야 될 건데 음이 음보네. 이것이 줄어들어서 45자 정도가 됐다고 배웠죠. 그런데 이 첫 글자는 반드시 요 대목은 석자야만 되고요. 여기는 석자가 되니까 5자 정도로 이렇게 많을 수도 있어요. 요 대목만 지키면은 시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사람들이 이것은 신식으로 나온 노래구나 해서 시조를 썼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알으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시조를 한번 암송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 암송하면 시간 걸리니까 앞대목만 말하면 참 좋겠어요. 시조 뭐가 있을까요? 청살리 백개수야. 그건 누가 썼을까요? 남자가 썼어요? 여자가 썼어요? 여자. 누구? 황진이. 백개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또 나오네요. 또 이 몸이 죽어가서 그 뒤 있죠? 이순신 장군께서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또 막 나온다 막 하게 되니까 동창이 밝았느냐 막 있죠. 노고지로 아이고 예 우리나라 지금 시조는 한 5,000개 가량이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요즘 사람이 쓴 걸로 말하면 10,000개 더 되죠. 여러분까지 쓰면 한 20-30개가 되겠네요. 자, 이러한 시조가 언제 때 나왔을까? 신라 때는 향가, 고려 때는 고려 가요. 그러면 고려 끝날 때쯤, 최영장군 때쯤, 정몽주 선생 때쯤, 그때쯤 고려 말 때에 시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니까 한 700년 동안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노래인데 고려 말의 노래는 아까 정몽주 시조처럼 이 몸이 죽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조선 초에 오면 또 이 몸이 죽어가서 성산문에 무엇이 될 거 아니 그런 노래도 있고요. 또 조선 중기쯤 오면 이고진 저늙으니 짐벗어 나를 주오 또 이런 시조도 있잖아요. 또 조선 말기쯤 오면은 또 시조가 있고 이제 개화기 때 되면요 시조를 통해서 국민들이여 정신 차려 새 나라를 이룩하자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 되보자 이러한 애국가사 시조도 나오거든요. 일제시대도 시조가 있고 오늘날에도 시조가 내려와 있고요. 어느 신문에는 신춘문예 할 때의 시조도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현대 시조도 노래 가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은상 선생이 쓴 노래인데 성불사 깊은 밤에 그것도 시조가요. 가고파라 가고파 가서 한때 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조는 또 현대 노래도 되고요. 물론 또 청산하듯이 창으로도 나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시대에 따라서 있는데 또 시조를 석줄로 끝나지 않고 아이고 나는 아이디어도 많다 그렇게 해서 계속 쓰는 것은 연시조 시작 연시조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이야기체로 길게 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릎 학교 좋다 해서 우리가 달려오니 그 다음부터 뭐 선생님도 잘생겼고 뭐 아무것도 막 하고 돼서 그렇군 이렇게 훌륭한 공부는 우리 자식에게 전해주리 뭐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처럼 시조는 사설시조 시작 사설시조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사설시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조를 이렇게 청살리를 이제 아니까 해봅시다. 이것을요
맨 처음에는 좀 읽는 법을 읽어야 돼요. 노래하기 전에. 그러면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거기까지 이제 머릿속에 있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청산, 리이, 그러지 않고, 앞대목은 짧게 하고 뒷대목은 길게 하는 게 되게 우리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민요에도 형님, 시집, 살이, 어떠든가. 그러잖아요? 네. 멍멍해야 짖지 마라. 꼭꼭 달가 울지 마라. 이렇게 한 듯이 우리 시조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청산 리이 벽계 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그 다음에 일도는요, 글자 두 자뿐이죠. 네. 그때는 일을 길게 뽑아서 시작. 이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그 다음 명월 이이 만공산하니 이거 붙여서 있고 시허 간들 어떠리를 창으로 시조창을 할 때는 이 대목을 안 부릅니다. 그럼 시조창을 할 때는 시허 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청살리 백개수야가 쭉 나오는데 이제 요 청살리만 우리 영언 창법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청사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다가 끝에 가는 좀 떨리게 해봐요. 시작. 청산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게 쭉 나가게 되어서 우리 길게 뽑아내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청살리 황진희 씨 말고 고려 말에 정몽주의 시조가 또 있습니까? 네. 기억나시면은 시작. 이제는 이전식으로 이제 요 대목만 시작. 이 몸이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지금은 죽어 그러지만 표기대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이 죽어 나오잖아요. 시작. 백골 이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향한 요 대목 그냥 중요한 석자니까 님향한 일편 단심이 가실 줄이 보통 가사만 뗄 때는 이실이 하지만 창으로 할 때는 가실 줄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 잠깐 가실 줄이 뭐죠? 변한다. 그래서 님을 향한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충성심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 앞대목을 보면은 이 몸이 죽었죠? 네. 또 죽었죠? 네. 또 죽었죠? 네. 100번이나 고쳐란 건 또란 말이거든요. 이 충절은 영원한 충절이란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번 살면은 끝난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인생 100년이 100번이면은 이 세월이 얼마입니까? 10,000년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상으로 무한히 살아서뿐 아니라 죽은 혼백이라도 그 충성을 다하겠다.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조에 성산문에 보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이때는 복례산
복례산 제일봉의 낙락장송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산문의 시조는 공간을 중심으로 충절을 보였다면은 이 정몽주 시조는 죽어니까 시간을 중심으로 영원한 시간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100번 고쳐주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바로 사람 죽으면 백골이 되죠. 백골이 오래되면 흙이 되죠. 이거 흙입니다. 이 되면 끝난 것 같죠. 그러면 사람 육신은 흙이 돼도 정신은 또 있겠지만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럼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래도 충성은 변함이 없다. 백골이 진토돼도 님을 향한 한 조각 붉은 마음 영원한 곳에 한 조각이라고 했어요. 이만큼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정신, 충성이란 말이고 가신다면 변함이니까 변할 줄이 있겠느냐? 변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정몽주 이후에 아까 우리 청산 중에 황진이 나왔죠. 그리고 황진이 시조가 대여섯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멋있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겁니다. 혼자 있던 긴긴 밤을 뚝뚝 가위로 잘라서 이불 밑에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잊고 이어서 하룻밤, 이틀밤, 한 달 내내 이어보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펼이라. 멋있죠? 그런데 어떤 임재라고는 아주 멋있는 학자가 황진이를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에 지금부터는 도국장 정도로 부임하러 가다가 황진이를 찾아가 보니까 개성인데 이미 죽었어요. 무덤에 가 있어요. 그래 얼마나 아쉬운지 무덤 위에다가 술잔을 따라주면서 노래를 하나 시조를 읊었습니다.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느느냐 누웠느냐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느니 잔을 잡아 권할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느라.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기생한테 이 연애시를 쓰다니 이거 공무원으로 자격이 없잖아. 그래서 그만 부임으로 갔던 사람 삭탈 관직 나가. 그러다가 정신이 왜 이래 귀양 보내. 그래서 황진이를 사모했던 임재는 시조 하나 쓰다가 관리도 못하고 귀양까지 갔던 천하의 천재인데 이러한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시조 하나가 이렇게 인생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여성의 시조에 아주 정신이 아주 깊이 멍이 들어갈까 황홀한 남성도 있었어요. 자,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시조 산천에 눈이 오니인데 다 같이 시작. 산천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이거 초장이죠. 시비를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니 있으리. 시비는 살인문입니다. 대문. 네. 밤중만 일편명월이 기 버신가 하노라. 아주 시 내용이 조용하죠. 네, 이렇게 선비의 여유 있는 모습을 다뤘습니다. 이제 산천에 눈이 오니 이 대목을 한번 볼까요? 산천 그러면 조용할까요? 네. 산천이 별로 사람 안 찾아와요. 네. 그런데 여름에도 안 찾아오는데 눈이 온 겨울이면 찾아올까요? 아니요. 안 와요. 그런데 눈이 조그마도 안 되는데 돌길이 묻혔으니 길을 모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대목은 아주 고독하다고 하는 것이 단계 깊어진 겁니다. 산천 고독, 눈이 온다 더 고독, 돌길이 묻혔다 더더 고독. 예, 이러한 한적한
산중에 있는 선비의 마음입니다. 아주 마음이 쭉 가라앉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봅시다. 그래서 살인문을 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찾아오겠어요? 대문을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네 있으랴. 이제 찾아오지 않으니까 섭섭하고 안 찾아올 망정 나 같으면 문 열어놓고 눈이라도 쓸어놓을 거야. 그렇지만 이분은 오지 않을 것을 이미 나는 고독한 것, 여유 있는 걸 받아들였으니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이 고독을 나와 현장 함께 맞추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3절을 봅시다. 종장. 그런데 그러면 영원히 친구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친구 있습니다. 땅으로 돌길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밤중도 필요 없고 추위도 필요 없고 정말로 남 고생시키지도 않고 친구는 누굴까요? 달입니다. 달. 달은 남들이 힘든다고 할 때 달은 나를 찾아옵니다. 높이. 그리고 이 달이야말로 내 벗이 아니겠느냐. 그 누가 나보고 고독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하겠느냐. 달이 친구로 있지 않느냐. 바로 자연하고 내가 하나 된 모습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건 아득한 옛날에 나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조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고 우리가 거리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직접 시조를 지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 중에도 이렇게 시조를 짓는다. 그러면 학생들이 저희들 지어볼게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아직 뛰어나지 않지만은 자칭 시조 시인이 수백 명이 나왔어요. 그래 여러분도 이제 진짜 시조 시인이 나오길 바래요. 먼저 석조를 그어놓읍시다. 시조 짓기. 그러면은 다시금 이렇게 12편을 넣고 이걸 외우기 좋게 이건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쓰는 거예요. 어찌구 또 저찌구. 시작. 어찌구 저찌구 어찌구 저찌구 어찌구 저찌구 어찌구 저찌구. 여기는 아까 반드시 석자라고 그랬죠. 어찌구 이때는 어찌구 저찌구. 너무 길게 그다음에 어찌구 저찌구. 이걸 딱 머릿속에 외웁시다. 이제 안 보고도 시작. 어찌구 저찌구 어찌구 저찌구 어찌구 저찌구 어찌구 저찌구 어찌구 어찌구 저찌구 어찌구 저찌구.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보고도 그래요. 강에 대해서 선생님 시조를 써보세요. 좀 얼떨떨하죠? 그건 간단해요. 북한에 있는 강부터 남한에 있는 강까지를 넣으면 돼요.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청천강, 그 다음에 한강, 금강, 그 다음에 낙동강, 영산강, 그 다음에는 강강강 흘러라. 이 우리의 역사 흐르네. 이렇게 초장, 중장은 비슷한 이미지로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바꾸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좀 부끄럽지만은 신접살림 할 때 어땠느냐? 나 재밌었지. 부자로 살았느냐? 뭘 힘들었지. 그래서 전에 신접살림 하던 것을 좀 제가 한번 써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게 소재란 말인데 우리가 신접살림 방을 빌려 살 때에 한 푼, 두 푼 적어놓고 말없이 웃었지. 가계부 줄친 여백에 2층 집을 그렸지. 이제 이 심정이죠. 왜냐면 가계부 책은 이만한데 쓰는 돈은 없으니까 10줄 중에 2줄밖에 안 쓰잖아요. 이거 언제 다 메꾸냐 하다가 지금은 셋방살이라도 우리 2층, 3층 짓고 살자. 어떻게? 이렇게 짓지 뭐. 그래서 가계부 줄친 여백에 2층 집을 그랬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 숙제를 해줄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은
어머니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응? 강하죠. 어머니 가슴은 좁을까요? 넓을까요? 어떤 생각하면은 여자 가슴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12남매를 낳았거든요. 보통 7, 8남매 예사잖아요? 다 어디서 젖 먹고 뛰어놀았어요. 어머니 가슴에서 놀았거든요.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요거 제가 지금 이제 어머니에 대한 시상을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 누가 머리 있으신 분 빨리 시 한번 써봤어요. 현대 시조를 한번, 어머니에 대한 시조 쓰신 분 있어요? 네. 한번 읽어주시고 화면에도 한번 받아주시죠. 예. 어머니의 강한 다리 우리 형제 업어주고 어머니의 넓은 가슴 우리 자매 뛰놀았네. 사랑을 찾을 때는 어디 계시나 울엄마. 시 나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글쓰자면 뭐 하룻밤에 10편을 쓸 거고 나실제 괴로움 못지않는 시 나올 거거든요. 어떤 여고 2학년생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힘든 일 마치시고 늦은 밤 돌아오는 당신이 한없이 무거워진 어깨 위를 따스한 한 줄기 빛으로 위로하고 싶어요. 이런 시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조를 통해서 가정의 화평, 자연의 아름다움, 또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거, 우리 자녀들을, 내가 지금 내 아이들, 딸들에게도 어머니가 시조를 하나 탁 지어주면서 세상에 넓다 해도 너희 품에 들어있으니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의 빛이어라. 촛불아 불 밝혀라 우리 아들 영광을. 뭐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쓰는 것은 모아서요. 아이들과 어머니와 함께 시조를 또 책으로 묶어내서 컴퓨터를 쳐서 책자로 돌려주기도 하고 또 벽에 작품으로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저 먼 곳에 있는 시조가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는 시조, 나의 생활이 되는 시조 이렇게 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도 있고 교과서에 있는 시조를 산천에 그 대목 또 그냥 어머니 입장에서 1등으로 그냥 강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시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 모습 이것이 가장 훌륭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 공부하느라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